네, 안녕하세요. EJ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이재필, 이광무 두 전문가를 이용해서 제대로 수익을 통제하고 부리는 시간 EJ. 자, 시장의 이슈를 종목을 통해서 짚어보고 또 그 안에서 제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정말 너무나도 반가운 그리고 강한 빨간불이 켜진 날이었는데요. 자, 먼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TV의 필 담당 이재필 전문가님, 그리고 토마토TV의 광 담당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 토마토TV에서 빨간색을 담당하고 계신 두 분이 함께하는 EJ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아, 이럴 때 또 이렇게 방에서 함께하고 계신 이광무 전문가님이 아주 조금은 좀 부러워지는데 따뜻하십니까, 전문가님? 제가 얼마나 이렇게 에너지를 기를 팍팍 넣었는지 모릅니다. 네, 제가 제일 간절하게 네. 응원하고 또 시청자님들 또 우리 회원분들 모두 다 또 오늘도 시장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기를 팍팍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기 계속해서 받아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채팅창에 시청자분들이 이광무 전문가님 집에 계시기 때문에 아래쪽은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가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딱 걸렸나요? 사실은 저희도 상반신만 나오기 네. 때문에 저희의 이 아래쪽도 바지를 어떤 걸 입고 있을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정말 간만에 빨간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하고 종목을 찾아볼 수 있을지. 자, 먼저 오늘의 테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마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입니다. 제약바이오, 낙폭과대, 음지가 양지된다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테마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서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이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정말 오랜만에 진짜 반갑다라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최근에 또 굉장히 오랫동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오늘 좀 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 테마에 대해서는 이재필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자, 그 전에 제약바이오의 이 반등이 계속해서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yes or no 두 분의 평가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외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간다, 안 간다? 하나, 둘, 셋. 예스. No. 자, 이재필 전문가님은 yes,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은 no. 여기서도 살짝 의견이 갈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같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yes에 손을 들어주신 이재필 전문가님의 제약바이오 섹터 테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주들 살펴보셨나요? 자, 한 몇 달 전 정도에, 그러니까 특히 1년 전 정도면 더 그렇고요. 제약바이오를 좋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 그 이상한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자, 정작 그때가 꼭대기였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얘기하면 저 이상한 전문가다,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인생하고 주식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인생이 조금 좀 안 풀린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좀 잘 된다고 교만했다가는 크게 다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진짜로 빠져도 이렇게 빠진 섹터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음지가 양지로 이렇게 변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지금 조금 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좀 예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종목을 보게 되면 처음에 녹십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녹십자는 자, 전날,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런데도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2월 25일 날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미국의 FDA에 품목 허가 신청을 넣었는데요. 요게 2월 25일 정도,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여기서 거기 허가가 날지 안 날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라. 그렇게 갖고 계속 보완을 하면서 계속 심사를 진행해 왔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어제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해라 이런 요구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저 품목 허가로 결정이 나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제약바이오 전체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다들 뭐 그냥 된다 간다 그랬을 때가 자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한 1년간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 고점 찍고 난 다음에 1년간을 좀 또 빠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저 요즘 베어회산대에서 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죠. 전 저점 부분들, 자 이게 주봉인데요. 전 저점 부분에서는 저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여기 전 저점 부분까지 다 내려왔어요. 자 지금 이런 쪽을 신경을 안 쓴다라면 또 뭐 제약바이오 막 미쳐 날뛰고 2배, 3배, 막 5배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그때 매수하실 겁니까? 아니죠. 자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좀 살펴보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면 그 신경을 쓰고 거기서부터 조금 매집에 들어가는 투자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대웅제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신약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요거는 대웅제약은 작년에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2021년도에 우리 34호 신약이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이 대웅제약에서 만든 약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2022년이죠. 자, 올해 내 당뇨병 신약 물질에 대해서 3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요걸 3상 완료 후에 내년에 출시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 쪽 보여드리는 건 다 주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 위에 재작년 12월 달이네요. 고점을 찍고 난 다음 밀려서 한 1년 동안 그냥 옆으로 이렇게 좀 옆으로 행보만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엔 한미약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건 유한양행이고 한미약품을 먼저 볼게요. 자,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저 비소성 폐암 신약 물질을 포지오티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게 저 미국 쪽에 시판 허가를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요게 허가 여부가 올해 11월 달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11월 달 정도에 만약에 이게 뭐 허가가 나게 된다라면 상당히 클 겁니다. 이 동일증에 대해서 지금 FDA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들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에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난다라면 승인 시에는 이 시장이 한 3조 규모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회사 기업 내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였죠. 작년에 제약바이오 쪽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조금 버텼다 싶은 종목들은 여기서 좀 올라왔다가 빠지고 옆으로 기는 모습이고, 아까 뭐 처음에 봤던 녹십자 같은 종목은 올라왔다가 거기서 고점 찍고 그대로 다 밀리는 모습이고, 그런데 이 기간 자체를 본다라면 이 상승했던 기간 다들 그 정도 기간 동안은 좀 하락해갖고 기간 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저 올라왔다가 그 가격까지 올라오기 전 가격까지 다 밀렸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얀센 쪽에 기술 수출한 게 있는데요. 4건이 있습니다. 요게 4건이 신약물질 FDA에 허가가 대기 중인 상태예요. 근데 뭐 요거는 언제 허가가 날지 모르겠는데 뭐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 요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지금까지는 좀 굵직한 회사들을 좀 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되게 또 좋아하는 AI 쪽하고 관련되는 그런 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JLK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9년도 12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요. 저는 이거를 제약바이오 쪽으로 본다기보다는 AI라는 그런 틀에서 보고 있는데요. 자, 요게 AI 의료 진단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뭐 이런 부분들도 요구도 상당히 강한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내국인들은 못 쓰고 있죠. 그런데 해외에 있는 저 제외 동포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JLK가 그 원격으로 진료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승인을 득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폐질환 솔루션이 일본 쪽, 우리나라는, 일본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본 후생성 산하 기관에서 작년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2달 정도 됐겠네요. 12월 달에 사용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걸 뿌리지도 못하는데 해외 기업들한테 써보라고 중국 쪽에도 그냥 주고 있어요. 써보세요, 그러고. 그런데 이게 그 AI로 학습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뭐 한 30만 건 정도 된답니다. 그런 폐질환, 폐에 대한 사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놓고요. 사용자가 이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병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정권이 바뀌면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여당 후보도 그렇고 야당 후보도 그렇고 좀 센 분들이에요. 좀 센 분들이라서 이런 쪽으로 조금 뭐 진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다음 마지막 종목은 한 가지 더 있나요? 예,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신테카 바이오까지인가요? 예, 이건 잠시 후에 우리 원픽으로 꼽을까요? 그 예. 전에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전문가님. 예. 자, 일단은 오늘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제약 바이오 섹터 그 중에서도 앞으로 신약에 대한 모멘텀 또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종목들을 좀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예. 채팅창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오른 건 그냥 낙폭과대 수급 때문인지 시장과 같이 오른 것인지 이에 대한 질문도 함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장하고 같이 올랐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V자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뚜렷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수급하고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네. 같이 오르는 거로 봐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뭐 2월 25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녹십자에서 네네. FDA 승인 받을 결정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승인이 나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남아있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해드리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원픽 종목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무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더 이상 가지 않는다. 노에 좀 손을 들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원픽 종목을 꼽는다면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저는 오늘 휴마시스 휴마시스. 선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한 생각 자체는요. 오늘 많은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 분위기를 내주었고요. 낙폭과대 인식에서 반등한 종목들이 대부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약바이오 선택이 사실 앞으로도 연속적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쉽게 보여지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정말 이 종목 차별화가 크게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좀 이슈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라고 봤을 때 휴마시스 종목이 되지 않을까. 비슷한 종목으로 해서 이 SD 바이오 센서와 같은 자가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 이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D 바이오 센서보다 휴마시스를 선택한 이유는요.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미국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에 대한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다만 이제 SD 바이오 센서는 점차 이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을 이제 새롭게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멘텀에 대한 시기 차이로 했을 때 지금 당장의 가장 좀 매력적인 종목은 SD 바이오 센서보다는 휴마시스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SD 바이오 센서에 대한 구매가 좀 많긴 하지만 사실 병의료원 쪽에서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휴마시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상대적으로 했을 때 휴마시스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제약바이오 세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슈 진단 키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이슈에 대해서는 이 종목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탑픽 종목으로는 휴마시스 꼽아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재필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제가 별로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올라있는 종목 쫓아가는 거거든요. 네.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돼요. 그쵸? 자, 그렇다면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중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아마 가장 현명한 그런 투자자가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2019년도에
저 12월 달에 특례 상장을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실적을 보면 정말로 형편없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자, 그런데 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저 추천주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기 그래요? 때문에 네.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신테카 바이오는 두 가지 플랫폼이 좀 있습니다. 네오 ARS라는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또 딥매처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네오 ARS 같은 경우는 이 환자들 원래 유전체 검색 분석도 하던 그런 기업이니까요. 그 분석을 통해서 좀 자기한테 맞는 환자 개인한테 맞춤형 신약 물질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 치료 방법을 펩타이드를 찾아내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또 딥매처란 프로그램은 AI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고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의 추천 탑픽 종목 신테카 바이오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죠. 테마 공개합니다. 자,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IT 산업 시장 반등 주도입니다. 사실 시장이 잘 가려면 반도체가 움직여줘야 하고요. 그리고 성장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종목 오늘들 움직였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이 섹터들이 앞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yes or no부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더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예스. 역시나 두 분 다 예스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테마에 대해서는 이광무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워낙에 반도체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IT 섹터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조금 더 눈여겨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오랜만에 지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섹터들이 이 지수 상승 분위기를 다 같이 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섹터별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힘이 좀 더 강하게 또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보았던 거는 저는 IT 섹터가 좀 더 시장에서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때 이제 정말 강조를 드렸던 거는 성장주, 가치주에 대한 판단 많은 고민들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지수가 간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를 이루고 있는 산업들, 특히나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IT 산업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미국에서도 증시가 올라갈 때는 빅테크 기업들, IT 기업들, 기술주의 움직임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합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IT 섹터에 대한 색깔을 봤을 때는 중요한 산업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전장 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IT 섹터들을 봐야 되는 또 시장 환경적인 모습들 주가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됐다는 소식 때문에 올라오긴 했지만 미증시가 올라왔던 배경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에 대한 위치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갭도 연출되었고요. 마감은 2.53%인데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할 때까지 꽉 찬 양봉이었고요. 퍼센테이지 보시면은 5.47%였기 때문에 상당히 강했다. 어떻게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상승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만큼 미국 시장 안에 있는 주요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종목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흔들렸지만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했을 때 추이가 전고점 위치까지 빠르게 회복한 섹터는 이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는 인텔, 그리고 AMD, 이와 같은 종목들도 강하게 바닥권을 좀 확인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생산기업뿐만 아니라 제조 장비 회사들도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강한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모습 본다라면 우리 시장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SK 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PIM이라고 해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서 장 초반에 갭 출발을 좀 했었고요. 어제 음봉 하락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회복하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빠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전고점 위치에 다다른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이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 대란에 대한 부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DB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디램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파운드리 영역에서 굉장히 급심한 공급 대란을 가지고 있거든요.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이야기 나온다라면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 웨이퍼 단계에 대한 공급부터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웨이퍼 단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다. 발주에 대한 물량 요청이 꾸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하이텍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음봉에 대한 위치보다 좀 더 강한 모습, 7.5%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DB하이텍 앞으로도 계속 지수 반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공급 대란에 대한 이야기들, 최근에 미국에서는 물류 대란 이야기들 다양한 영역 나오는데 가장 먼저 심각성을 보였던 거는 반도체였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파운드리, 또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공급이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B하이텍에 대한 앞으로 실적을 좋아질 수 있는 기대는 상당히 클 것이다. 이 때문에 저는 최근에 조정은 나왔지만 시장 따라서 내려왔지만은 다시 한번 시장이 분위기를 바꿨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다. DB하이텍에 좀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고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좀 큰 추세를 보였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하나 마이크론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이 차트가 좀 사실 석연치 않은 모습으로서 내려오긴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대 움직임 나왔어요. 오늘 지수 대비해서 강했던 종목들에 대한 종류가 대부분 좀 IT 섹터였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저는 최근에 와서 반도체 소재 쪽에서의 이 새로운 신기술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쪽에서의 소재에 대한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네.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고, 원익 머티리얼즈라든지 앞으로 이제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파츠라든지 이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생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이 민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키우겠다라는 정책이 오늘 나왔었거든요. 대략 50조 넘게 이 민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장비 업체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종목을 보면은 테스부터 해서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도 바닥권을 확인하는 턴어라운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굳이 하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테스팅 기업들을 중요한데요. 전문가님. 테스나 종목도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10%대 올라왔어요. 반도체 그리고 이야기 제가 최근에 와서 하니까 강조 많이 드렸던 전문가님. 신데코 종목들도 강했다라는 점. 자, 이 점 전문가님. 참고하셔서 반도체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하니까 정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좀 빠르게 살펴볼까요? 1분 만에. 네, 오늘 IT 섹터에서 빠지지 않고 또 봐야 되는 게 2차 전지였던 것 같아요. 네. 보시게 되면은 SK I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와서 에코프로 BM도 이제는 악재를 좀 소화하지 않았나, 이제 반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좀 아직까지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추가적인 하락은 막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에코프로 BM도 저가 매수세에 대한 관심을 좀 키워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SK 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BM,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주가가 저점을 잡기 시작하면서 LNF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 아유 차트에 안 써지네요. 네, 첨보, 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엔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원준 종목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고 있었죠.
오늘 이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IT 섹터의 움직임이 커졌을 때 시장의 움직임들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반도체 2차전지 꼭 잡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 반도체 2차 전지 이야기만으로도 한 시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핵심적인 종목들 딱 정리를 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원픽 종목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월덱스입니다. 월덱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요게 뭐든지 그래요. 한번 들어가고 마는 것보다는 계속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월덱스는 저 식각 공정에서 쓰이는 그 플라즈마를 견뎌야 되는 그 식각 공정에서 쓰는 전극하고 링, 요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자, 지금 실적 부분들이 전에 있던 거하고 비슷한 거를 따지면 이걸 보면 과거에 2016년도, 17년도 이때 최애 종목이 TCK였었는데요. TCK하고 뭐 비슷한 거를 하고 또 움직임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뭐냐 하면, 고압의 이 플라즈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견뎌야 되는 그런 공정이 있거든요. 식각이라는 거는 이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공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쪽에서 쓰이는 소모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저 공장이 5공장까지 있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풀로 돌려봤자 생산 캐파가 1,500억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공장을 5공장을 완공을 해서 그것도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100% 풀 캐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0억 정도 캐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또 공장 4동을 또 더 짓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TCK도 그랬었어요. 이 공장을 짓는데 해외 쪽에서,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이겠죠. 그런 쪽에서 야, 공장 더 져라. 우리가 니들 만드는 거 사다 쓸게라는 그런 조건으로 공장을 더 지었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런 모습입니다. 해외 쪽에서 주문이 워낙 많이 밀려갖고 지금 뭐 공장을 2동을 더 짓는데 이게 빠르면 공장 2동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공장 2동이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3천억 정도 캐파가 생기는 거죠. 자, 매출액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거고요. 또 이 소모품 시장도 비포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 있습니다. 자, 비포 마켓 같은 경우는 그 장비를 만드는 뭐 그런 회사하고 뭐 그쪽에 납품이 돼서 거기에 장비에 같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포 마켓이라 그러고요. 애프터 마켓은 그 외 뭐 차량으로 따지면 그 와이퍼 같은 거 우리 고장 나면 그냥 아무거나 사다 꽂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애프터 마켓 쪽이 이 월덱스는 애프터 마켓 쪽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재작년보다 작년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졌고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또 어마무시하게 좋아질 겁니다. 네. 실적 뭐 좋아지고 그렇다면 그냥 사서 들고 가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광무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반도체 영역에서 준비했는데요. DB 하이텍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네. 들어볼게요. 일단은 DB 하이텍은 우선적으로 실적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실적도 확보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과언이 아닌데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공급 대란 이 내용들 때문에 웨이퍼 단계 때부터 해서 막혀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 때문에 이 웨이퍼 단계에서의 공급을 가지고 있는 DB 하이텍은 물량 조달이 밀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사실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는데도 이 물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DB 하이텍에 대한 일감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대란 품귀 현상 때문에 웨이퍼 가격에 대한 인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8인치 주력으로 해서 공급이 사실 과거에는 큰 재미를 못 봤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램 중심이었기 때문에 12인치 주력으로 해서 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8인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8인치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대량 생산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2인치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하이텍에 대한 먹거리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DB하이텍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시장 대비해서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은 되었었지만은 직전에 있었던 고점이 전고점을 돌파했었던, 그리고 지난 연중에 고점을 돌파했었던 위치까지 올라갔을 만큼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극대화되고 있는 위치였고요. 조정은 되었지만은 다시 한번 출발한다면 충분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내려올 필요 없다. 좀 깊게 가져가자라고 얘기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DB하이텍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만큼의 이 증설을 많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아쉬움, 그러니까 DB하이텍에서 새로운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증설 투자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한 큰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증설 투자가 굉장히 큰 이 호재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DB하이텍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다가 증설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더 강한 탄력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DB하이텍에 대해서는 당장의 실적과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 꾸준하게 지켜보셔도 좋다. 신고가 돌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B하이텍까지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IT 업종에 대한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의 테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심판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두 전문가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을 할 거고요. 자, 어떤 의견이 조금 더 설득력 있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정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심판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시장, 바닥 나왔나? 찐바닥이다 vs 아니다 입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강하게 뛰어 올랐는데요.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던 리스크가, 악재가 어느 정도 하나는 해소가 된 만큼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가볍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두 분께 아니다, 맞다에 대해서는 의견을 의미로 정해드렸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장 바닥 나왔다의 찐바닥이다의 이재필 전문가님,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의 이광무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고 계속 놔두면 두 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3분에서 4분 정도로 제가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에서 4분이 지나면 제가 가차없이 말을 끊을 테니까 그 사이에 꼭 주장을 계속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어제 제가 이재필 먼저 전 했으니까 오늘은 이광무 이광무 네. 전문가님이 먼저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의 이광무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마음은 찐 바닥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지금 찐 바닥에 취할 때는 아니다. 조금 더 시간에 대한 여유를 갖자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건네본다라면은 어제 이 러시아 군이 철수가 일부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러시아 측 정부에서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긴장감 완화로 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전쟁이란 건 한쪽에서 관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방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선제적인 공격을 이쪽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러시아를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보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심리 상태는 증시에서도 계속 좀 왔다 갔다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출렁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위치, 반등했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경험할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은 오늘 반등이 끝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적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이 뭔가 긴장을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외교적인 결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찐바닥은 아니다. 첫 번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끝내실 건가요? 아직 시간이 할 수 조금 있죠. 남았습니다. 1분만 더 드릴까요? 네, 이재필 1분 가지고 전문가님 의견 부족한데요. 듣고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까요? 오며 알겠습니다. 많이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필 전문가님께서는 찐 바닥이다입니다. 정말 찐 바닥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자, 지금 제가 시장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보람 앵커님이 저 푸틴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이광무 전문가가 네. 저기 파월이에요. 연준이고. 우리 PD님들이 저거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시장이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네. 그래갖고 막 이제 막 죽으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저기 저 푸틴님이 야 이제 얘가 정신 조금 차린 것 같은데 그만 때릴까?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야 그만 때릴까? 이러는데 저기에서는 아직 그만 때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저 연준하고 저 인플레이션 이런 쪽에서는 그만 때릴 생각이 없는데 다행히 우리 저기 푸틴님께서 그 인플레이션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자, 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러시아 에너지 가격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네네. 그런 좀 안 좋은 악영향을 줬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분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그리고 약해. 예, 네. 그리고 또 진짜로 내 편이 돼가는지 그것도 약간은 의심스럽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 편이 돼가는 듯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배워야 산다에서 나스닥 차트를 이렇게 놓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계속 몇 번을 급락하고 난 다음에 2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깼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깼다가 지금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2거래일이 남았죠. 이 2거래일 동안만 미국 시장 나스닥이 좀 잘 버텨준다라면요. 네. 기술적으로는 이게 21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돌아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모습이죠. 여기서. 자, 여기 아까 배워야 산다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배워야 산다를 한번 더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요 빨간 게 요게 22평선인데요. 빨갛게 쭉 아주 강하게 내려오고 있죠. 자, 여기서 회복을 했다가 240선에서 두들겨 맞고 다시 붕괴시켰다가 다시 회복시켰다가 242평선에서 또 두들겨 맞고 자, 지금 또 다시 붕괴됐다가 어저녁에 이 푸틴 덕분에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섰어요. 자, 요게 제가 22평선이나 모든 이평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는 방향들,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뭐 지지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앞만 맞춰봐도 안 맞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이평선은 저항선 역할, 올라가고 있는 이평선은 지지선 역할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22평선 자체가 지금 저 하락 각도가 밋밋해지고 있어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정도면 위로 돌아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20선하고 240선하고 그 사이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 분위기를 모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렇게 본다라면 단기적인 바닥은 봤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모두 이 러시아가 일부 군을 철수한 것에 대해서 다르게 좀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아직 다 한 게 아니다. 경계감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이재필 전문가님께서는 그래도 잠시 잠깐은 어느 정도 내 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광무 전문가님 추가적으로 반박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일단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해결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여기가 찐 바닥이길 원하는 투자자 중에 하나인데 네. 우선 이제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우선 오늘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결전의 날이다라고 예고된 것처럼 뭔가 좀 이 긴박했었던 데이트인데 사실 러시아에서 일부 군을 철수하면서 좀 외교적인 문이 좀 열렸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에서 이 독일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독일 총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그밖에 유엔 기타 등등에서의 주요 국가의
외교장관이 러시아를 직접 방문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와 같은 일정을 좀 소화하면서 전반적인 유럽에 대한 정리정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역할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뭔가 중재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사실 미국 안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견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크게 의식하고 보진 않지만은 올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선 못지않은 중간 선거가 올해 연말쯤에 있는데요.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 3월 달에 뭐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 내에서의 주요 경선들이 또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올해 이 바이든 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심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바이든은 뭐 중국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러시아 사건과 같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불씨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정적인 이견이 있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는 단칼에 뭔가 이 외교적인 결단을 모습을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뭐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긴장감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긴축에 대한 가속도,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 이와 같은 좀 다양한 악재가 그동안에 노출되어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긴장감 완화에 대해서 좀 자극적인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풀려서 반등을 좀 크게 했지만은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되는 요건들이 좀 많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 내에서의 인플레이션,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쩌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화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에서 좀 압박을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시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상은 금리 정상화 과정, 코로나 이전의 수준 돌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했을 때 이제 처음 경험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에 대해서는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수의 이 지점에서 저점을 잡기를 원하지만은 하루에 끝날 것은 아니고 좀 더 앞으로 좀 긴장을 하고 좀 살펴봐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한 번 더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소화를 해야 할까요? 일단 그거는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그런 불확실성이죠. 그런데 네.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 우크라이나 그쪽 적경지대가 3월 말쯤 되면 거기 늪지대로 변해갖고 탱크가 못 지나다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부분이고요. 네.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 뭐 요런 쪽이 좀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조금 괴롭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심판 주제는 시장 이제 바닥이 나왔다. 찐바닥이다. 아니다입니다. 자, 두 분께 저희가 임의로 의견을 정해드렸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고요.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찐바닥이다 1번, 아니다가 2번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토마토 TV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투표해 주세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자, 뭐 이 대표님이 그 TV에 인터뷰에 나와서 하시는 얘기는 신이 택한 바이오 회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 신테카 바이오는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투자를 지금 단행을 합니다. 지금 한 161억 규모 정도의 그 AI 데이터 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자, 이게 지금 다 올해 안에 지금 착공은 시작했고요. 뭐 엊그저께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착공했다고. 근데 요게 완전 준공은 올해 안에 준공이 될 거고요. 요런 부분들이 다 공사가 끝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컴퓨터 용량이 한 3,000대, 컴퓨터 3,000대 분량 정도? 그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게 되면 10,000대 정도의 용량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냥 뭐 개를 이렇게 해갖고 그냥 요렇게 이렇게 이런 게 개야라고 막 이 컴퓨터 언어로 얘기해서 가르쳐 주면 그 개는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다른 개는 뭐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냥 뭐 개는 다리가 몇 개고 털이 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죠. 뭐 고양이도 다리가 4개고 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컴퓨터를 400대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갖고 유튜브를 1000만 시간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컴퓨터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보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좀 완공을 해서 이게 저 만 대의 용량을 갖게 된다라면 어떤 저런 것들 이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었죠. 네오 ARS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플랫폼 있는 것들 딥매체라는 플랫폼 요 부분도 마찬가지 이거를 증설을 하고 난 다음에 고도화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AI로 신약을 개발하는 거는 지금도 벌써 이 JW 중해제약하고 신약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AI 기업하고 같이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하는 이유가 그만큼 후보 물질을 도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보통 보면 신약을 하나 개발을 하려면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은 25조 정도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못하고 중간에 뭐 기술 수출을 하고 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하고 비용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게 이 AI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은 1년에 한 40%씩 커져갑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커져가는 시장이죠. 자, 거기에 적응만 잘 한다라면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황금알을 낳는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그 나중에 잘 적응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이 실적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저 다른 쪽에서 조금씩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어린아이니까 조금 좀 잘 커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중간에 제대로 안 크고 뭐 삐뚤어지고 그러면 그때는 잘라야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AI로 신약 개발을 하는 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거는 제약바이오고 AI 쪽이니까 목표가를 좀 넉넉하게 좀 많이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뭐 2만 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나라에민드입니다. 이 종목은 쉽게 말씀드려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우선 이제 주가 흐름부터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후로 해서 큰 움직임이 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장 효과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는 고점 대비해서 크게 낙폭을 했죠. 아마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 효과를 단기적으로 누렸다가 밀린 겁니다. 충분히 올라갔던 차익성 물량도 나왔을 테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뭐 깊이 빠진 상태에서 낙폭과대 인식을 받을 수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그 위치를 보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뭐 시장에 대한 힘을 받아서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나라 M&D를 선택하는 이유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 효과가 물론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영향을 주긴 했었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향방을 또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는 리밸런싱에 대한 기간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3월 중순까지 그 일정이 남겨져 있긴 한데요. 충분히 주가가
기관에 대한 뭐랄까 참여가 높아지면서 등락에 대한 폭이 이제는 정상화될 겁니다. 수급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쏠리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선을 본다라면은 40만 원대 이상 최근에 와서는 45만 원 선을 지켜주는 자리. 저는 이 라인대가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브레이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LG 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 다시 한번 크게 빠졌던 종목들 챙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나라 M&D를 좀 이야기 드렸고요. 우선 이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원통형이든 각형이든 향후 어떤 고객사를 만나서 배터리를 제조해서 공급을 할 때 그냥 배터리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어떤 케이스에서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차체 하부를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가 탑재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공간에 대한 패키지가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 팩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좀 묶음을 할 수 있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세트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 그런 틀을 만드는 회사가 나라메인인데 사실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드는 배터리와 함께 세트가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배터리 기술 회사는 아니지만은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동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앞으로 향보가 고객사를 통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공급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나라 M&D에 대한 협력도 굉장히 이 공급도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처럼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물량을 공급하는 회사가 최대 공급사가 나라 M&D입니다. 과거에서부터 LG전자, LG그룹과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깊었었고요. 그리고 나라 M&D에 대한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LG전자에 대한 지분 참여가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전 세계에서 CATL보다 더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배터리 셀 공급과 동시에 함께 포함될 수 있는 배터리 팩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 M&D는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움직임을 항상 같이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준비한다라면은 지금은 전고점 위치까지 올라가는 시도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되돌림 현상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방송에서는 시초가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최근에 빠졌던 8,300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이 종목이 올라온다라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1,500원 라인대, 적어도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에 대한 첫 번째 위치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가격 크기 본다라면은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위치까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손절 라인대는 8,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혜택을 받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방을 따라갈 수 있어서 내일 만약에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반등 시도 나온다. 관련된 종목이 이 종목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한 종목은 나라 M&D입니다. 네. 자, 이제는 오늘의 심판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바닥을 쳤느냐, 찐 바닥이다, 아니다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정은 아직 시장 찐바닥은 아니다가 우세했습니다. 채팅창 댓글들을 보니까요. 1번을 뽑으신 분 중에는 전쟁 이슈가 FOMC 금리 인상 이슈를 상쇄시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보여주고요. 2번을 뽑으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이고 싶은 2번입니다 라면서 정말 슬픈 2번이에요 라는 댓글들도 많이 보였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은 1번이겠죠. 아, 정말 좀 이제는 바닥을 찍고 시원하게 시장이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EEJ 오늘 시장의 테마와 그리고 주요 종목들까지 모두 살펴드렸습니다. 내일도 제대로 이익을 통제하고 부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잠시 후 투자의 신에서는 종목 진단도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